한국,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 공개. 유럽은 갑자기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충격적인 결정이 유럽을 뒤흔든다. 유럽연합, 얼어 죽기 싫으면 한국 건들지 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의 탐사 시추 작업이 20일 시작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2달여에 걸친 시추가 진행된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유망, 구조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의 탐사 시추가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6월 이 해역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이후 약 반년 만이다.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동해 8관구와 6에서 1관구 북부에 걸쳐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도시인 포항에서 동쪽으로 50km 이내에 자리 잡고 있다. 석유공사가 대외적으로 첫 탐사 시추 해역의 좌표를 공개한 적은 없다.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첫 탐사 시추 해역은 북위 35도 52분 57초, 동경 130도 37초다. 가장 가까운 해안인 구룡포에서 동남쪽으로 약 42km 떨어진 위치다. 시추선은 해수면 아래 1km 이상 깊이 대륙분까지 시추공을 뚫은 뒤 시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시추는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엔 물리탐사로 추정했던 지질 구조를 실제로 확인해보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다음 시추에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석유, 가스가 대량 매장된 곳으로 기대되는 유망구조 7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해당 해역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석유는 최대 4년, 천연가스는 최대 29년까지 쓸 수 있는 양이다. 시추 작업 종료 후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1차 공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추에 성공할 확률을 20% 안팎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사업처럼 여겨지면서 민주당은 505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98%, 497억 2천만 원 깎았다. 정부 예산으로 절반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한국석유공사가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온전히 석유공사 부담이 됐다. 정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성공률이 낮지만 한번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자원 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최소 5번 이상의 시추가 필요하다 보고 있다. 시추엔 회당 1,000억 원가량이 들어간다. 5번이 시추가 이뤄질 향후 수년간 약 5천억 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이번 시추는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탐사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시운전 도입, 내년 말 상업운전 예정. 한국서부발전은 국내 최초 발전연료 전환 사례인 경북 구미 천연가스발전소가 시운전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구미 천연가스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 선산변전소로부터 시운전에 필요한 154kV, 위 전력을 공급받는 데 성공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3월 송전선로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9월 변압기, 가스절연 개폐 설비 설치 등을 마친 뒤 종합시험을 진행해왔다. 서부발전은 내년 12월 예정인 상업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수압시험, 최초점화, 개통병입 등 후속 공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가 준공되면 구미시의 전력 자립률이 6%에서 30%까지 오르고 구미 하이테크밸리의 전력 공급 안정성이 높아지게 된다. 구미시는 연간 365억 원의 지방세수 유입,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부 사장은 이날 최초 수전 기념행사에서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역량을 집중하면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따라 유연탄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국내 최초 연료 전환 사업 결과물이다. 구미 천연가스발전소는 내년 12월 폐지될 충남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한다. 3. 천연가스 신냉전. 러시아 가스관 추진했던 한국, 아찔, 원자재 이슈 탐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공급되던 천연가스가 내년부터 끊긴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러시아 파이프라인 가스의 운송을 허용하는 5년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된다. 유럽은 거미줄처럼 격자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으로 각 지역에 가스를 공급한다. 그동안 노르웨이 북해 가스정과 러시아 양쪽에서 천연가스를 관해 주입했으나 앞으로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가스는 끊어지고 미국과 중동 액화 천연가스가 가스관에 주입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8일 처음으로 그리스를 통해 미국산 LNG를 수입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보내는 천연가스를 자국을 지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으로 통과시켜줬고 국내 공급용으로도 수입해왔다. 그러나 며칠 후 이를 중단한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X, 옛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이는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협박으로부터 에너지 시스템을 해방하고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 데테에카는 그리스 LNG 터미널에서 미국 에너지 기업 벤처글로벌에 가스로그 사바나호가 싣고 온 1억 M3에 달하는 LNG를 넘겨받았다. 루이지애나의 LNG 터미널에서 액화된 미국 천연가스는 대서양을 건너왔다. DTEK와 벤처글로벌은 우선 2026년 말까지 공급 계약을 맺었다. 막심 팀첸코 DTEK 최고 경영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미국산 LNG는 지역에 유연하고 안전한 전력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영향력을 걷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세르비아 등이 튀르키예 가스관으로 건너오는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싼 가격 때문에 러시아 LNG를 제재의 한계선까지 수입하는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도 있다. 이들은 내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등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가스를 어디서 수입하느냐에 따라 신냉전의 진영이 뚜렷하게 갈릴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야금야금 러시아 LNG를 수입한 유럽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태세다. 미국의 신규 LNG 터미널도 줄줄이 완공될 예정이며 물량을 쏟아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비롯해 옛 소련 위성국 벨라루스 등 옛 공산 진영은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는 반면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등은 미국 LNG 수입을 대거 늘릴 전망이다. 한국, 일본 등도 지금처럼 계속 미국 LNG를 수입할 것이 분명하다. 이 구도는 1980년대 이전 냉전 시절과 같다. 예전과 달리 옛 공산 진영 동유럽은 러시아 가스와 결별할 전망이다. 이미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러시아 가스 수입이 중단됐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내려진 후 러시아의 루블화 대금 결제를 폴란드가 거부하자 가스가 끊겼다. 폴란드는 매달리지 않고 차근차근 러시아와 결별했다. 노르웨이산 천연가스를 덴마크를 거쳐 폴란드까지 수송하는 발틱 파이프라인을 2022년 10월 개통시키고 LNG 수입도 늘린 덕분이다. 그러자 중국 선박이 발틱 파이프라인을 훼손하기도 했다. 2023년 10월 홍콩 국적 컨테이너선 뉴폴라베어호는 닻을 내리고 해저시설이 있는 곳을 가로지르는 수법으로 가스라인과 통신용 광케이블 등을 파손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폭풍, 핑계를 댔으나 최근 러시아 선박이 똑같은 수법으로 핀란드 해저 전력 케이블을 파손시키며 고의적 테러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다가 큰 곤란을 겪었다. 독일은 가스가 끊긴 2022년 가정용 전기요금이 연평균 240유로, 약 37만 원, MWH로 전년의 2배로 뛰었다. 참고로 한국 가정용 전기는 누진제 최하 구간이 약 10만 원, MWH 정도, 월 초과 부분은 30만 원, MWH 내외이다. 독일은 현재 네덜란드 30%, 나 노르웨이 35%를 통해 대부분 가스를 수입하고 있다. 2022년 이후 부랴부랴 LNG 수입 터미널을 짓기 시작했고 앞으로 LNG 수입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한국은 독일보다 더 나쁜 상황에 몰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자 1990년대 초반 노태우 정권 때부터 북한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는 파이프라인을 2011년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러시아 가스관 예상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러시아도 적극적으로 나섰고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사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때만 해도 사업이 이뤄졌으면 값싼 천연가스로 많은 혜택을 얻었을지 모른다.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있는 북한이 항상 문제였다. 이명박 정권도 이 사업 추진에 나섰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대화를 이어간 끝에 2011년 북한이 가스관 통과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그해 김정일이 사망하며 사업은 무산됐다. 이후엔 다시 서방과 러시아 중국 간의 냉전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해 강제 병합했고 중국은 시진핑 독재 체제를 굳히고 칼을 드러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선 무슨 이유에선지 러시아 가스 사업을 다시 꺼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특사로 송영길 전 의원을 러시아에 파견해 가스관 및 철도 연결 프로젝트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엔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 삼각 협력을 위한 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가스프롬의 실무 협상도 추진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한국 내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북한의 운송료로만 연간 약 1억 물결표 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크다며 북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의 예를 볼 때 러시아가 가스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다행히 같은 해 북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단판이 틀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 이듬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극언을 하는 등 논의를 차단해준 덕에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은 성사되지 않았다.